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이 며칠 전부터 이 사람 이름 이야기하기 힘들어갖고 이게 권향엽 씨입니다. 제가 이 경상도에서 이게 이름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쇼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권향엽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이름도 기네요. 여기에 갑자기 여성 공천으로 해서 공천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부속실의 부실장이었다. 이 배우자실에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저희 문화일보가 그 기사를 쓰면서 김혜경 비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갑자기 40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참 딴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인 이야기만 김혜경 이야기 나오니까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법적 책임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저희 문화일보 두 곳을 어제 고발했어요.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그 영등포 갑 지원 유세가 나갔죠. 네. 구청장 출신의 최현일 씨. 그 느닷없이 예정이 없는 기자회견을 오후 3시에 영등포의 한 백화점 앞에서 긴급 개최를 했는데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향엽 전 비서관을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다. 권향엽 후보는 제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그렇게 뭐 한 언론을 고발하겠다 했는데 네.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과거 청와대 스태프들, 지금 대통령실 스태프들 그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서는 입이 없다. 입이 없다. 비서는 입이 없다.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표현. 이거는 좀 정치의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면 장관급이에요. 수석이면 차관급이고요. 그 밑에 1급 비서관 있고 2급 섭리행정관 있고 줄줄이 밑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그때 그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입이 없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다 그걸 통칭해갖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비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세크레터리. 그 미국은 장관들도 세크레터리예요. 왜? 프레지던트를 보좌하는 그 비서다 그런 개념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비서라는 이 정치계의 정계의 용어가 뭔지도 모르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권양엽은 제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비서를 몸종으로 여기나 봐요. 이재명은 비서라는 대표는 비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몸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양엽은 배소연과는 다른데 왜 권양엽을 제2의 배소연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빡쳐갖고 뚜껑이 열려갖고 이렇게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재명 국어 공부 좀 해라 제발.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고 권향엽 후보가 본인은 당시에 수행한 적이 없다. 개인적 친분도 없고 또 부실장이 4사람이나 됐다. 야,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부실장이 4명이나 돼요? 뭘 했길래? 실장은 또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이게 당과 조율하는 역할만 했다. 따라다닌 적도 없다. 그 선대본 끝나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요. 국민의힘이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선거운동 때 이 권향엽 씨가 바로 이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사진과 그런 어떤 흔적들을 전부 다 페이스북에 있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감독님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 사진은 이재명 대표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저 찍으면서 위에다가 또 이야기를 했고, 자, 그다음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한 게 나는 오늘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주 상주를 거쳐 군의휴게소를 들러 경주에 간담회 후 신경주역에서 KTX로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사진들, 즉 자기가 간 데를 어디고 누구 그렇죠. 나왔고
자세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저렇게 공개를 해놓고 그 밑에 관련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관련 사진들 저렇게 쭉 다 공개합니다. 거기에 누가 참석했고 내가 어디로 갔고 이걸 다 공개합니다. 자, 권 후보 본인 한 번도 수행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일정 종이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하루 근데 종일 이게 뭐예요? 정신 없었다. 이 사진 뭐예요? 그리고 이 글은 가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본인이 이 글 통해서 나는 오늘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군위교서 들러 경주에 간 다음에 왜 신경주에서 KTX 타고 올라왔다. 도대체 권 후보 어디 있었던 겁니까? 저 비서님은 말이 너무 많아서 탈이네요.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사안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아까 신지호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서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그 비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지금 곤경에 처하고 또 본인이 대선에서 패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사건 중에 이제 배모 씨라는 비서가 이제 연루가 되어 있고 그 경기도에서 지사를 지내면서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죠. 이런 재판 저런 재판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는 그 비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영등포 30분 기자회견은 정말 저는 뜬금없었거든요. 이건 역으로 보면은 얼마나 본인이 이게 좀 너무 시급했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기자회견까지 마련을 하면서 저렇게 자기 방어에 급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 비서가 아니라 칩시다. 비서가 아니면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어떤 업적과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이 순천, 광양, 곡성, 그래,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 아닙니까? 그냥 꽂으면 되는 데입니다. 여기 단수공천을 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데 그러면 그 후보가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별다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이 사람을 앉힌단 말입니까? 결국은 또 뭐 본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많은 친문들을 다 공천 학살시키면서 왜 이 사람만큼은 유독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김혜경 그 당시 배우자를 따라다녔던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것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행적도 있고 본인이 비서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것도 잘 알겠는데 본인이 김혜경 어떤 그 배우자의 어떤 사적인 연관 때문에 그 전략공천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북한에서는요. 우리 이제 김금혁 씨 나왔으니까 이제 그 명칭을 호칭을 정확히 알 텐데 과거에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그런 호칭이 없어졌는데 김정일 네. 때 조선노동당 총비서. 그렇죠.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김정일이 갖고 있었던 뭐 국방위원장 뭐 해갖고 몇 개가 있었는데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그 노동당의 이른바 제일 센 사람이죠. 대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이 이석기 이 세력의 숙주가 돼가지고 주사파들에게 고속도로 깔아주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참 그 뭐라고 해요? 주사파 축에도 못 끼는 그러면서 또 주사파 때 또 고속도로는 깔아주는 참 이런 적이네요. 자, 이게 오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을 송갑석 지역에 하려고 그랬어요. 송갑석이를 날려버리려고 경선 안 붙여 날려버리려 하니까 그러면 이쪽 송갑석 지역에 그 여성 후보가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송갑석을 날리고 그 여성 후보를 공천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제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여자 후보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알아서 날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여자 후보가 없어버렸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디냐 보니까 권양엽 후보가 보니까 우리 부실장한데 거기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했대요. 왜냐하면 송갑석 같은 경우는 경선 붙여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이 순천 구례 여기 권양엽 후보직을 여기를 지정을 해서 권양엽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당시 제가 그날 3월 1일 날 밤에 있었던 회의 결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지역을 잘 아는 장경태, 정청래, 그다음에 홍영표,
전부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정현 후보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1대에도 나가서 이 네, 서동 그렇죠. 이 서 의원한테 이제 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표차가 너무 나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대가 아이고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은 눈 감고 있고 그렇게 해서 통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막 기사도 쓰고 뭐 김혜경 비서담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지금 김혜경 씨 지금 뭐 재판 받고 있고 법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사천 논란으로 확 불거지니까 어제 황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걸 갖다 갑자기 철회합니까? 문제 없으면 그냥 밀어붙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형식을 본인이 아니 세상에 자기 공천 받았는데 미쳤다고 자기가 이 경선 붙여달라고 그럽니까? 경선 붙여주면 지는데 네. 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이게 돌리기 어려우니까 후보한테 압력을 넣어서 결국 후보가 경선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또 서은숙 그 최고위원이 지금 부산에서 선거운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급했는지 서은숙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올라와. 결정해야 돼. 빨리 올라와. 그래서 서문숙이 부산에서 KTX 타고 그냥 확 올라와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서 야,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김혜경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김혜경 씨가 집에서 나올 때 그 다스베이다 복장하는 거 있죠. 감독님 그 한번 사진 한번 찾아주셔 보실래요? 다스베이더. 그때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배우자실에 그 부실장만 4명이 있었다면서요. 그 미스터리가 아직 있어요. 그 여성들은 누굴까? 다스베이더 복장이 권향엽 씨일 가능성도 있네. 그럼. 그건 모르죠. 저는 모르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 저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그 다스베이다가 권양엽 씨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스베이더 그 검은색 망토녀, 검은 망토녀라고들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들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그게 그 김혜경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김혜경은 아니다. 아니죠. 김혜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혜경 저 배우자실 누구 중에 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이 김혜경 맞죠? 오른쪽은 김혜경 맞는데 왼쪽은 그때 뭐 저 김혜경이 며칠 동안 안 보이니까 뭐 부부싸움을 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뭐 있어갖고 그렇죠. 얼굴에 무슨 뭐 멍이 들어갖고 저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니야. 온갖 이제 그런 추측성 그 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게 나온 건데, 근데 왼쪽에 있는 검은 망토녀가 김혜경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재명 측에서 공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네. 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저 여자분이 탄 차를 갖다 뒤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어디 가냐면 여의도 당사 와서 거기서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틈에 이제 김혜경 씨는 다른 차를 타고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인가요? 뭐 어떤 병원에 가버렸습니다. 바로 저 여성입니다. 지금도 저 여성의 정체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부실장이 4명이나 된다고 지금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과연 그 4명 중에 저 망토녀가 있을까? 이런 이제 지금 의심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부실장의 역할이 뭐냐? 이제 그 왜냐하면 지금 수행하고 뭐 지금 보면은 여기 권양엽 씨도 지역 따라가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 망토 입은 사진은 저 사진을 보면서 그때 많은 그 젊은 층에서 했던 얘기가 저런 옷은 사실상 동대문 보세시장가도 얻지 못하겠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옷을 입어서 굳이 저렇게 입어서 또 굳이 저렇게 티를 낼까? 참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 결국은 뭐 간단합니다. 부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다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권향엽, 정말 이름이 어렵네요. 권향엽 후보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고 이렇다면은 그때 그 부부실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부실장 뭐 직함만 있었을 뿐 사실상 비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은 우기고 싶으니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관계를 뭐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과 저희 문화일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또 반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뭐 법정을 가게 되겠죠. 가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정 가기 전에 아마 각하가 될 겁니다. 왜냐, 비서와 부실장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서실장이란 말을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비서실장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네. 비서실장은 비서가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또 지역에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천 아닌가라는 의문을 저도 이야기했어요. 방송에서도 이게 사천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옥탑방 호텔님이, 오랭이님이 저도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저 고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뭐 저도 고발하면 고발해라. 저도 사천 이야기 했고 다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이번에 누가 진실인지 오히려 법정에 다투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마 과연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죄가 들어가는지 한번 법정에 따져보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사전을 아마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용 사전을 그러니까요.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또 법정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참 고발 참 잘하시거든요. 고발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총선 끝나면 슬그머니 취하할 것 같습니다. 법정 가면은 따져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드러날 것들도 많아서 아마 취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때 우리 다스베이다님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연락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누군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